25번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를 E1에서 G3 영역으로 지정한 후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결과로 옳은 것은 단 G3 텔에는 어쩌고저쩌고 입력되어 있다. 실제로 입력한 예를 보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처럼 고급 필터에서 여러 열이 조건에 관여하고 있을 때는 먼저 같은 행에 어떤 조건이 있느냐부터 따져보고요. 그 다음 다른 행으로 넘어가서 조건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열이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같은 행의 조건이 있을 때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AND 조건이라고 하고요. 행이 바뀌게 되면 위에 있던 행과 아래쪽에 있는 행은 또는 조건으로 서로 결합이 됩니다. 또는 조건, OR 조건은 모두를 만족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만 만족해도 필터링 된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같은 행부터 먼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행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코너가 식료품이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은 또는 조건으로 결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코너가 식료품이면서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여기에 필터링 된 결과를 출력해라,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고급 필터를 한번 수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가져다 두고요. 데이터 탭에 가면 고급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 주고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한 다음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복사 위치 이렇게 열 이름 지정해 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이 결과값이 왜 나오는지 잘 해석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는 경우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코너가 좌파이면서 담당이 남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또는 코너가 식료품이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은 C2, C2라는 것은 각 개인의 판매 금액이 되겠고요. 이 판매 금액이 전체의 평균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의 평균은 이렇게 구해보면 436만 1,0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값, 이러한 값, 이러한 값 다 해당되겠죠. 그런데 코너가 식료품인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필터링 되어서 나타나겠죠. 바로 여기에서 필터링 된 결과가 이곳이고 여기에서 필터링 된 결과가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식을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에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열 이름 부분에 목록 범위의 열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점 하나 명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두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이름이 남으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별 표시를 앞쪽에 찍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름이 남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남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름이 남을 포함하고 있다, 이름에 남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남 주위에 별 표시를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될 것은 이름에 남이 포함된다는 것은 남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남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남이 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중간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이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코너가 좌파이고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바로 여기 같은 행 부분 엔드 조건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행이 바뀌면서
OR 조건 거나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너가 식료품이고 이면서 판매 금액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6번 다음 중 과학 통계 및 공학 데이터와 같은 숫자 값을 표시하고 비교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하기에 적합한 차트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미리 입력해둔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처럼 간격이 고르지 않은 데이터 집합인 경우 일반적인 차트처럼 축을 따라 똑같이 데이터가 분산되어 표현된다면 시각적인 도구인 차트로서 별 의미가 없겠죠. 위쪽은 분산형 차트이고 아래쪽은 선형 차트인데요. 분산형 차트인 경우 X축과 Y축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교차점에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르지 않은 간격으로 펼쳐진 데이터 집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 선형 차트는 그에 비해서 가로 범주 축을 따라 데이터들의 간격이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데이터 집합에 날짜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날짜에 따른 추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선형 차트가 적절하겠죠. 사실 차트의 구분은 데이터의 가공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나온 차트 유형 정도만 암기해 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차트들이기 때문이죠. 27번 다음 중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로 설정하는 매크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둔 예제를 보면 이렇게 다 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1번의 레인지라는 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폰트의 볼드, 폰트를 굵게 하는 것을 true, 예로 하게 되면 자, 한번 여기 지정해둔 매크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A열이 모두 굵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 설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레인지라는 이 개체는 셀이나 셀 범위를 나타내는 개체죠. 이렇게 인수를 사용하면 A열 전체를 의미하게 되겠죠. 만약 여기에 A, B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A열, B열 모두 선택이 되어서 굵게 처리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의 컬럼저라는 속성은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열이라는 의미겠죠. 단일 열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괄호 안에 인덱스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1로 지정하면 1열이 되겠고 혹은 직접 열 전체 이름인 A열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요. 혹은 컬럼저 속성에 아이템 속성을 붙여서 컬럼저 점 찍고 아이템 그리고 괄호 속에 1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가만 보면 1번이 열 전체 이름이었으니까 이번에 얘는 행 전체 번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일행 전체를 의미하게 되니까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당연히 일행에 있는 글꼴이 굵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바꿔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1:2로 하게 되면 1행부터 2행까지 전부 굵게 처리되겠죠. 따라서 27번에 나머지는 전부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 바꾸는 것이지만 3번은 1행 전체를 굵게 바꾸는 것이니까 옳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D1 셀에 숫자를 입력한 후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었다. 아래의 오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입력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는 이유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해당 셀의 셀 서식이 텍스트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셀 서식이 텍스트로 지정된 경우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처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라는 오류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런데 2번을 자세히 보면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했으니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해도 오류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류 검사 규칙으로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셀 왼쪽에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느낌표 부분에서 오류 검사 옵션을 눌러보면 여기 오류를 반환하는 수식이 있는 셀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류 추적 단추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류 추적 단추를 눌러 나타난 메뉴 중 숫자로 변환을 클릭하면 오류 표시가 사라지고 숫자로 정상 입력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가 사라지고 정상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텍스트로 서식이 지정된 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 표시기가 나타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류 표시기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A1 셀에서 10.1을 입력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로 드래그한 경우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 뭐냐?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자동 채우기 핸들이 1만큼 증가해서 채우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0.1로 되어 있다고 해서 10.1, 10.2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11.1, 12.1, 1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실제로 입력해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쪽으로 가져가면 플러스 표시가 나오고요. 컨트롤을 눌러주면 여기 더하기 표시가 나오는 것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13.1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다음 중 셀의 자료를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적용하였을 때 셀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실제로 입력된 예를 보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시간과 분이 입력되어 있는 시간 데이터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 0.5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12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0부터 1까지 있을 때 그것의 중간이 12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0과 0.5의 중간인 0.25를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6시가 나오겠죠. 0과 12시의 중간인 6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0.5를 입력하면 12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을 입력하게 되고 실제로 10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서 10이라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1900년 1월 1일로부터 10일 지난 수치 데이터로 나오게 됩니다. 기준은 1900년 1월 1일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셀 소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둔 경우에 1, 2, 3, 4 그러니까 1234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이죠. 자,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1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샵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1234에 1000 단위 구분 기호가 입력이 되어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1000 단위 구분 기호 뒤쪽을 잘라버리면 이렇게 절삭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1234가 아니라 1000 단위 절삭 기호 뒤쪽이 반올림 할 수 있는 숫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절삭 기호 앞쪽이 반올림 되어서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1534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534로 입력하게 되면 1000 단위 절삭기호 뒤쪽에 있는 5라는 숫자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반올림되어서 2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13이라는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되죠. 여기 왜냐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셀 서식이 입력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 표시 형식 부분을 잘 보면 되는데요. 샵샵이라는 부분은 수치를 그냥 나타내 주는 부분이니까 상관없이 13이라는 수치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별 표시가 있고 느낌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별 표시라는 부분은 별 표시 뒤쪽에 오는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채워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느리게 되면 느린 만큼 별 표시 뒤쪽에 있는 문자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